네, 안녕하십니까. 삐딱한 포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분 소개해 드릴게요. 이상조 다락방의 불빛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재학 청주시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도 조금 포근하죠? 그렇죠. 그나마 좀, 눈도 안 오고. 그래서 의원님 뭐 바쁘실 일이 좀 덜 할 것 같고. 네, 요즘은 조금 좀 나아가지고 재정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겨울 투쟁은 여전히 계속하고 계십니까? 네? 저기 민주당 의원님들 그 국민의힘이랑 아직도 그냥 네. 그대로예요? 시에는 아직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도 얼른 봄처럼 풀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요. 이게 왜 새벽부터 블랙리스트냐? 요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핫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충북 교육청발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는데, 이게 뭐냐면 개요만 말씀드리면 충북 교육청 산하에 단재교육연수원이 있는데, 여기에 교육청 측에서 단재교육원 강사 800명 중 300명 정도를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USB를 통해서 전달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강사 배제 명단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이제 제기된 의혹 사건입니다. 여기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교육계에서 단어가 좀 살벌하잖아요. 블랙리스트라는 네. 거. 이 의혹 사건이 제기된 게 좀 유감스럽긴 한데, 일단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해당 사안은 저는 이제 명백한 블랙리스트라고 생각을 들고, 왜냐하면 이제 적합한 절차를 거쳤어야 됐는데, 그 원장을 배제한 채 밑에 부장이 그 정책기획과의 직원에게 USB를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 협의를 하고 나중에 후보고 형태로 취하는 이런 형태로 있기 때문에 이제 적법한 직무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법정 절차의 위반이고요. 그 다음에 이 누구를 쓰지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정치권에서 본인들이 이제 임명하는 최측근들에는 어떻게 추이할지 모르겠는데, 이미 벌써 협의랑 계획이 다 끝난 상황에서 이렇게 누구는 배제하고 누구는 배제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것은 이제 지금 감사관실에서도 조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거 굉장히 이제 2023년에 다시 그 박근혜 정부 때로 다시 회귀한 것 같은. 박근혜 정부 때 맞나요? 그때 좀 문학의 네,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네, 회갖고 이것은 명명백백히 조금 규명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의원님은 문화예술계 쪽에 또 종사하고 계시니까 여기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저는 뭐 거기 강의를 안 나가지만 안 나갑니까? 아유, 이런 분이 어떻게 안 나갔을까?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고. 하지만 이제 그냥 제가 성인이 돼서 보니까 모든 회사나 모든 직장이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돌아가는 걸 보면 뭐 우리가 블랙리스트라고 살벌한 이름을 붙이진 않지만 거기 군에도 관심사병이 있고, 얘는 내가 뭐 거기서 어떤 임명권이나 누구를 선발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뽑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 이해가 가는데, 그 원장님이 얼마 있으면 바뀌는데 그때 가서 교육감님이 임명을 다시 한 후에 이런 분들을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훌륭하신 분인데 아직 이렇게 소외받고 있으니까 우리 강사로 좀 쓰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좀 선비같이 접근했으면 좋았을 거를 이름을 빨간색으로 칠해가지고 그것도 한 달 정도 기다렸다 하면 되는데 그걸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저는 좀 어설펐다. 아마추어 같다. 이런 맞습니다. 느낌이 들고요. 사실 그런 게 다 있잖아요. 회사에도 다 있습니다. 회사에도 일반 회사에도 있고 군에도 있고 다 존재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걸 모르는 척하고 잘못된 거다, 이렇게 불법이다, 이렇게 블랙리스트다, 이렇게 살벌하게 표현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런 게 다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걸 매끄럽게 이렇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그냥 전국적인 뉴스를 타개할 정도로 보면은 거기서 좀 보좌하시는 분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그럼요. 생각이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교육감 정책에 맞는 강사를 추천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교육감 지신이 교육 협조 요청을 해서 연수를 개설해 달라라고 하면서 개설을 하고 진행을 하면 그냥 끝나는 얘기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네, 거죠. 그리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부적으로나 우리 사회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받은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만하라는 거구나. 그렇죠. 네, 이런 게 있거든요. 그 그럼 반발도 안 합니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거고, 그 4년 뒤에 선거를 치러서 만약에 바뀐다고 하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이런 그 통상적인 절차에 거쳐서 교육감 정책에 맞는 지시고 협조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하면은 그냥 끝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거 하나 두 개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청의 부교육감의 해명은 일단 업무 협의 과정인데 이건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이제 폭로를 해서 이게 이제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강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시점이 조금 애매한 게 김상렬 원장이 이것 때문에 못 그만두게 생겼어요. 아니, 저번 8월인가 6월에도 그만둔다고 했다가 무슨 또 재산 문제 때문에 공직자 재산 문제 걸려가지고 또 훈계 받아서 못 그만두고 요번에 이제 진짜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2월 말에 그만두기로 결정이 됐대요. 네. 명태가. 네. 그랬는데 또 감사 대상이라 감사가 2월 말 넘고까지 가면 못 그만두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이유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윤건영 교육감하고 아마 정년을 같이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내일 모레면 그만둘 사람이 있는데 그거 왜 거기다가 대고 USB로 전달해서 이렇게 분란? 근데 이걸 이게 자초했을까요? 그 이제 이거 제가 지금 뭐 잠깐 드는 생각인데 블랙리스트니까 거기에 이제 300명은 빨간색으로 이름이 돼 있었고 네. 그러면 500명은 검은색으로 돼 있으니까 예. 그 500명을 내보내라는 거 아닐까요? 블랙리스트니까. 그러면 적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300명, 제가 볼 때 강사가 800명이나 된다는 것도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나 많은. 레드리스트라고 주장하려고 그랬는데 한 수 넘는 역시, 상황입니다. 역시. 그 상상력이 풍부한 문화예술이라. 그러니까 저는 저 단지교육연수원에 강사가 800명이나 된다는 것도 놀랐고, 네. 거기에 빨간 줄은 아니지만 빨간색 표지를 300명이나 했다는 것도 놀라워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해명대로 아 이게 업무 협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려면 이름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내면 안 되죠. 그렇지. 네. 이게 우리가 누가 봐도 그거는 해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김상열 원장 2월 말에 그만두고 나서 이렇게 뭐 바꾸든 뭐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이렇게 연초부터 그렇게 했을까요? 일단은 그 해명 자료를 제가 꼼꼼히 읽어봤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주장한 쪽과 해명한 쪽의 이 주장들을 보면은 조금 더 어설픈 쪽이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교육청 쪽에 정책기획과나 뭐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게 더 좀 어설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해명이 석연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이 과정에서의 뭐 실수고 뭐 교육청 안에서에 있었어야 하는 일인데 외부로 나간 것들에 대해서 뭐 유감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보니까 약간 정치권의 논리처럼 같이 가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욕심이 과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내 사람들로 다 밀어넣어야 되는데 저것들이 눈치 없이 버티고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내가 말해줄 테니까 나가라. 약간 좀 이렇게 거칠게 나오는 방식인데 아까 아니 근데 뭐 강사 300명은 자기가 잘리는지 안 잘리는지 모를 건데 그죠? 네. 근데 안 부르면 되는 거잖아요. 네, 안 부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과하고 1월 달에 조급하다? 네, 그다음에 그 선거 과정에서 아마 이제 알게 모르게 다음에 잘 되면은 우리 쪽에서도 한번 일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얘기가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얘기가 이제 없으면은 이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진행을 하는 경우는 좀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겨울방학 때니까 그러죠. 연수가 많다. 연수 횟수가 많다 보니까 방학 때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자꾸 연수를 하고 그 강사비를 받아가는 게 그것도 벌써 마음이 너그럽지 못한 거죠. 보니까 무슨 정책기획과장 얘기했대요. 혁신, 행복, 평화통일 이런 거 윤건영 교육감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 얘기를 했대요 기자회견에. 네.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뭐 굳이 또 아니 혁신, 행복, 평화통일을 안 좋아하는 교육감이 있는지 그냥 좋아하는 게 뭐다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평화통일이라는 거는 너무 좀 생뚱맞은 것 같아요. 이 혁신과 행복과 괴를 같이 하는 이런 단어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혁신, 그러니까 행복, 평화, 통일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강자는 빨간색으로 간 거지, 일단.
쫙 하다 보니 300명이 됐다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만약 800명 중에 300명이 잘리잖아요. 500명으로 풀단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 쉽지 않을걸요? 그 사람들이 뭐 맨날 오란할 때 다 가서 강의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일정이 맞아야 되니까. 그리고 뭐 다 선생님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을 건데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여기에 관여한 사람들이 있답니다. 모니터 교사. 이거를 300명을 저도 이제 그게 궁금했어요. 300명을 어떻게 뽑아내지? 그러니까 무슨 뭐 매크로처럼 해서 그러니까 혁신 쫙 한 게 아니고 그 와중에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현직 교사들한테. 이 사람들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이제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아마 이것이 300명이라고 하는 규모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에 그리고 단편적으로 한 사람 말만 듣고 그냥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을 하려고 했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 끝나고 지금까지 굉장히 어떤 집단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대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서 이러한 명단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정책기획과에서 아마 이 사람들의 통해서 이 문건을 전달을 하고 구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정책기획과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그래서 검증에 참여한 그분이 무슨 권리로 무슨 의무로 참여했는지 모르는데 그 교사들이 있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학교 현장에 저 사람은요 혁신 담당 교사고 뭐 저 사람은 뭐 평화 통일을 주장하는 교사고 그래서 빨간색으로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냐?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안 했겠죠. 그냥 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성향이 어떠냐? 그분은 좀 뭐 이런 성향인 것 같습니다. 이쪽입니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답변했겠죠. 그 사람들이 뭐 저 사람 빨갱이야? 뭐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저 사람은 김병우 라인이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어갖고 이렇게 안 했을 거고. 분류는 이제 어느 한 분이 했겠죠. 한두 분이. 분류를 그렇게 뭐 집단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충북교육청에 3분이 계시답니다. 그래요? 제가 뭐 누군지 알아들었는데, 제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말씀 못 드리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하는데, 그 모니터 교사들의 정체도 좀 궁금하고, 시점도 애매하고, 또 하나가, 그 해명 자료를 보면, 그 관련된 자료, 명단이 교육청으로는 소통 메시지로 왔대요. 그게 문자 메시지 같은 거일 거예요, 아마. 공무원들 전용 그런 거. 그런데 그걸 전달한 방법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 해명 자료에는. 왜? USB로 줬으니까. 그러니까 왜 이거를 이렇게 들고 그 USB가 까만색이라 블랙리스트일까요? 이걸 갖다 줬다는 거잖아요. 오라고 해서 줬는지 몰라도 하여튼 뭐 이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은 완벽하게 남기 때문에 누가 몇 시에 어떻게 뭘로 보냈는지 뭐 메시지로 보냈거나 뭐 메일로 보냈거나 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업무 협의 과정에 정상적인 강사 명단을 협의하는 과정이면 뭐 공직 korea.kr로 보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이걸 USB로 담아서 아마 준 쪽에서도 그것을 이미 염두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게 오피셜하게 되면은 별로 좋지 않은 파장을 일으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준 쪽에서도 저는 이미 그 준 행위 자체가 이미 그 방식 자체가 자기네들도 이것에 대한 문제를 인지를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해명이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뭐 이거 관련해서 지금 이제 뭐 감사를 한다고 하고 뭐 오늘 저 윤건영 교육감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구하고 죄송하다. 조사단이나 감사반을 편성해서 엄밀하게 살펴보겠다라고 이제 밝혔어요. 부교육감은 조사단 꾸린다고 하고 유선한 감사관은 감사를 시작했고 뭐 이거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2개를 가지고 하는 건지 더군다나 교육감이 아직도 못 정한 거잖아요. 네. 조사단이나 감사반을 편성하고 이거 왜 이럴까요? 이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정치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 득실을 좀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교육감한테 맡겼을 때, 그 부교육감님이 전에 약간 죽여드린다라고 하셨던 살벌한 사람이죠. 그분한테 맡길지, 아니면 김병호 교육감 쪽에서
계실 때 일했었던 그 감사관님께서 하는 거에 맡길지 이제 아마 득실을 좀 따질 것 같은데 저는 그 어디서 맡기더라도 이게 이제 상사의 어떤 상사가 누군가가 명령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 명령이라도 이제 위법성을 알면서도 행해도 이제 책임이 있다는 이제 대법 판례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복종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면피가 되지 않거든요. 아, 시켜서 했다. 이거는 네. 면피가 안 된다. 면피가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 대법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조금 더 처벌 수위를 어떤 쪽으로 가져갈 것이냐를 고민한 다음에 부교육감 쪽으로 해갖고 조사단을 꾸릴 것인지 아니면 감사단에서 원래 그 감사의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이거는 뭐 명명백백하게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고 뭐 보수나 보수인지 진보인지 다 떠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법과 어떤 사회적인 규범을 해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가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교육감은 그런 일이 아니래. 블랙리스트는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조사단을 꾸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뭐 선입견이 작용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엄정하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윤건영 교육감이 그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했대요. 거기에선 이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는 교육은 교육답게 정치적 성향과는 거리를 두고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구한테 들으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본인한테도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도 다 똑같이 해당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무슨 그냥 저기 교과서에 나오는 정원 명령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건도 교육은 교육답게 그리고 참 이번에 이 건 가지고 보니까 페이스북에 또싹뭐 전교조 뭐 어쩌고저쩌고 싹 쓰는 사람도 있고 어유 이게 뭐 아주 갑자기 색깔론으로 번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뭐 이거 색깔론 사실 이게 색깔론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색깔론으로 보고 접근한 거겠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어디에나 있는 일을 성급하게 하다가 문제가 안 될 걸 문제를 일으킨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굳이 이게 블랙리스트라고 안 해도 이게 뭐 강사는 교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게 순리대로. 여기 강사 그냥 안 부르면 되거든요. 그렇죠. 안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 순리대로 뭐 새로운 원장이 오면 거기 방침에 맞춰서 그럼요. 그 순리대로 하면 될 걸. 굳이 가겠다는 사람 못 가게. 그러니까 원장도 그만둔다 그러고 그다음에 연구관 부장도 그만둔다 그러고 그다음에 연구사도 그만둔다 그래가지고 누가 지금요? 이제 3월 1일자로 다 이제 인사가 예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핵심적으로 그 교육원을 꾸리는 사람들이 교육감 사람들 혹은 교육감 성향이 맞는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을 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건데 이것들을 너무 급해가지고 빨리 먹다 보니까 좀 체한 게 아닌가. 그냥 안 해도 될 일을 굳이 안 해도 될 일이었습니다. 굳이 사실. 해가지고 블랙리스트를 해서 그 300명 명단 밝혀지면 제가 볼 때 지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냥 안 부르면 안 가면 되는 거를 그렇죠. 내가 그 명단에 포함이 되어서 못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억울하잖아요. 고소고발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집단 소송까지. 그래 새로운 교육 충북 뭐 네트워크 거기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법적 대응을 하겠다. 300명이 대항하면 그것도 또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죠. 전국적 이슈가 당분간 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게 그 전국 이슈에 지금 걸려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안인 걸로 또 알고 있었지만 이게 전국 뉴스에 걸려가지고 지금 전국에 있는 교육감들이 다 좀 예의주시하고 있네. 아 그래요? 네. 국회에서도 전화를 한다고 하는데 그 지역 그 일부 일간지는 조용하더만요. 하여튼 전 국민이 바라보는 이슈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계 이슈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상의를 해볼게요. 다름이 아니고 이제 정부가 그 도지사랑 교육감을 선거할 때 지금은 교육감은 정당 공천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런닝메이트로 하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요거 아주 새로운 제도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 교육감하고 도지사나 뭐 이렇게 같이 런닝메이트를 하면 어쨌든 뭐
국힘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같이 정책을 협조하에 잘 한번 4년간 잘 운영해 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또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는 있는데 지금 뭐 당장은 그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정치적 중립,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이런 게 이제 가장 이제 뭐 논란거리는 근데 대결 사실상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네. 사실상 뭐 존재하는 지금도 거니까, 예. 정치적 중립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보수 진보로 더 싸우는 것 같아. 차라리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이 싸우는 것보다 더 심하게 이게 갈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은 이 런닝메이트제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랑 진보는 나뉘어 있다고는 해도 이것을 조금 구분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현행 제도는 조금 손을 봐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거 방송에 나오기 전에 좀 찾아봤는데 일단 사람들이 교육감 뽑는 거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고 그 다음에 교육과 이제 관련이 없는 뭐 관련이 없다고 해서 이제 직접 이해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사실상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공보나 이제 전단지를 보고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 제도를 좀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 진보랑 보수랑 나눠 있다고는 해도 그래도 진보 쪽 진보 쪽이 됐다고 해서 자신의 정책을 교육감한테 일방적으로 내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 정치의 그 교육의 중립성에 좀 훼손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교육 제도, 지금의 선거 제도는 좀 손을 보되 연동해서 가는 거는 조금 더 고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교육이 이제 뭐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건 맞죠. 그거는 이제 뭐 맞는 얘기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선거를 할 때 보면은 아까도 이제 그렇다고 교육감 후보가 뭐 빨간색을 입거나 파란색을 입거나 하기가 어려우니까 분홍색을 입거나 뭐 연두색 유사한 색을 입어가지고 나 이쪽 편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국힘 보수층한테 나를 뽑아달라고 그 옷 색깔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어차피 될 때 같이 되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서 된 사람들끼리 잘 한번 마음껏 해봐라. 너희들이 그 어떤 추구하는 바를 한번 힘을 합쳐서 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게 맞지. 따로따로 돼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시간만 보내면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손해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똥똥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번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만으로도 보더라도 이 교육 자치를 할 자격이 있냐. 선거, 교육감 선거 꼭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광역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는 거. 이런 이제 주장도 있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여러 좋은 그런 선거 제도가 좀 만들어졌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요새 좀 충북 도민들이 열받아 있습니다. 특히 김영환 지사가 상당히 열받아 있어요. 근데 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세종시장이 청주에 와가지고 도청에서 회의를 하다 말고 또 KTX 세종역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환 지사가 충청의 밉상이다 세종시장 얘기했더니 거기서도 한마디 하고 하던데 요거 관련해서 우리 지방자치들을 이끌고 계시는 의원님. 그 밉상 세종이란 말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국토부와 충청권 지역발전 협의회에서 이제 세종시장이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저는 이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이미 저는 끝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아니면 건립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시간 같은 것도 다 따져봤을 때 이미 끝난 얘기라고 하는데 끝난 얘기인 거를 계속 얘기하는 지사는 이제 세종시장이 굉장히 얄미워 보였겠죠. 네. 예, 그래서 세종시장이 왜 그런 말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 당 그 세종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사실 우리 당 국회의원인데 우리 당 국회의원들도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세종역 신설이 필요하다.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네. 근데 사실 저는 이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과거서부터 굉장히 많은 자료들과 여론들을 많이 청취를 해놨는데 사실상 저는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치적을 쌓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만들고 세운다고 하면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거기에 좀 편승을 해가지고 이야기한 측면이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좀 내부용이다. 내부용이 좀 그럴 가능성도 네. 있는 거죠. 그 의원님도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예, 그렇죠. 필요가 없죠. 지금 거기다 중복 투자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가 이제 기술적으로도 그 무슨 산과 산 사이에 그 역을 건설해야 되는 거라면서요? 그 정부종합청사는 이제 거리가 한 8km 정도 예, 떨어져 있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바로나 혹은 뭐 500m, 1km 이 사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그럼 때문에 뭐 오송역에서 가는 거나, 네. 뭐 세종 새로 생기는 역에서 가는 거나, 예. 거기 뭐 부시고 그 자연환경 훼손하는 것보다 오송에서 교통편을 잘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유, 그리고 그 역간 거리가 이제 최소 이제 50km 정도 가까이 돼야 되는데 세종역을 세우면 20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고속철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안 맞고 그다음에 뭐 2017년에 국토부가 그 비용 대비 편익이라고 하는 이제 BC라고 하는 것들이 통상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1 미만이면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건데 국토부가 2017년 시행한 거는 0.59.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세종시가 자기네들이 해보겠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0.86으로 세종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1이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전혀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그 수익이나 파급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힘든 얘기로 봅니다. 그 세종에 사실 가면은 주말에 사람이 없거든요. 다 어디 가요? 네. 집으로 다 가나? 집으로 가고 아. 거기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세종에 상가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 기대하고 갔는데. 그렇죠. 상가가 이제 아파트보다는 더 비싸잖아요. 근데 거기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관리비는 계속 나가고 세는 안 나가고 그래서 관리비만 내고 쓰실 분들한테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고. 그 정도로 지금 상권이 안 좋다는 얘기는 주말에 사람이 없고 밤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데 돌아다니는 사람이. 그거 거기다가 무슨 세종역을 또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지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밖에서 이렇게 내가 주장하고 있다 이런 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괜히 감정 상하지 않게 적당하게 내부에서만 하면 좋을 걸 왜 청주까지 와가지고 그렇죠. 그걸 청주 수도 막 네. 도청해 와가지고 네. 그냥 뭐 한번 해보자는 거밖에 더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감정을 북돋아서 싸움을 하면 더 좋아지겠네 그쪽. 좋아지죠. 싸워주니까. 원하는 바죠. 그래도 이거 저 같은 스타일은 한번 하여튼 혼자 싸우는 좀 느낌이 있는데 그 김영환 참 외로울 것 같아요. 그 맨날 예산만 달라는 사람들만 막 득실득실 거릴 텐데 그렇죠. 네. 좀 이럴 때 지사님이 맞싸웁니다. 제가 나서서 한번 하겠다 이래서 못 봤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무거운 주제 2개 얘기를 했습니다. 블랙리스트 그 다음에 밉상 세종 얘기했는데요. 새해도 이 2가지 사건이 모두 다 명명백백하게 잘 해결되기를 우리 삐딱 토커들께서 같이 삐딱하게 살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